김지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30초도 깁니다. 15초 동안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신길 6동에서 당선돼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향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요새 그 기후위기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여자 의원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할머님께서 좀 예쁘게 살라고 이름을 져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요새 보이스피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이스피싱이 좀 엄마라고 해서 오더라고요. 네. 제 와이프한테 아니 왜 엄마지? 난 아빠인데 그랬더니 아니 자기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 그래서 저라면 엄마로 왔을 거야. 그럼 이거 보이스피싱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삼아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몇 년 차세요? 결혼 한 18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큰애가 고3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왜요? 아니, 나이를 짐작이 안 돼요. 아우, 그쵸. 아니 너무 저는 그렇게 큰 애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글쎄요. 오늘 과찬이신데요. 그러면 결혼하시고 영등포로 네. 오신 거예요? 영등포로 이제 와서 두 딸을 낳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딸은 이제 우리 영등포가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좀 이 영등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네. 문제점도 막 찾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영등포에 보면 도림천이 흐릅니다. 아, 있죠. 네. 도림천 있죠. 네, 그 대림 삼동 쪽에 보면 그 도림천이 하류 구간이기 때문에 그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폐기물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쓰레기들. 쓰레기 때문에 네. 많이 퇴적이 돼 있어가지고는 악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 악취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또 흔쾌하게 허락해 주셔가지고는요 잘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고 물이 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한테 많이 칭찬도 많이 받고요. 네. 참 그런 말 들을 때 내가 생활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멋지다! 아, 지향아. 멋지다, 진짜. 우리 김지향 의원님이 사실 이름이 그 향자 제가 여쭤봤는데 향유할 향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악취 없애주시는 거 보니까 향기 향자도 됩니다. 그게 맞네요. 향기 있는 정치. 아유,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예. 아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향기로운 남자다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거부감도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요새는 그 생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고요.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나이 이제 50 넘어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그런 게 저야만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봐주시는 우리 지역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 말씀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향자가 향기 향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고향 향자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고향이 서울 서울이시잖아요. 남자십니다. 근데 얼굴은 서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저랑 같이 저기 강원도 그 산골에서 이렇게 서로 이게 자치기 하다가 만난 것 같은데 이 서울에서 서울 남자로서의 향기를 또 뿜고 계시잖아요. 이게 또 반전 매력 있으시네요. 김지향 의원님은 어떠세요? 시의원은 처음이지만 정치 경험이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국회에서 비서관 생활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정당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청년위원장으로서 그러면서 생활 정치를 많이 알게 됐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신뢰와 감동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 정치란 말이 되게 좋았는데 네. 생활 정치라는 게 결국은 그들이 내게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도성을 가진 정치인의 모습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하실 때 보니까 네. 기획에 계시죠, 예결에 계시죠, 기후에 계시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라는 게 네. 있잖아요. 어떤 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저출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저출산율을 갖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0.58명이라고 그래가지고는 17대 시도에서 제일 최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스토킹 그 방지법을 갖다가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당동 사고가 터졌잖아요. 네. 그 우리의 그 여성분들이 그 안전하지 못하게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그 갈 수 있도록 많이 그 조례 부분에서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킹이라는 게 개인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와닿는 밀착형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재영 의원님께서 저에게 나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운영하는 노동자 복지관에 대한 문제. 뭐 까먹으셨어요? 저한테 약간 찝어주셨잖아요. 그게 네. 사실상 그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경에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서울에 보면은 그 노동자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이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노조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다만 뭐냐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맞지 않게 이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작년 행감 때 좀 지적을 하고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런 규정이 없길래 대표 발의해서 그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계신 김재영 의원님인데 오늘은 어떤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을지 일단 오늘 조례 상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게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조례를 갖고 오신 분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이 1+1 조례 상품으로 진정한 이 상품이 진정한 상품인데 네. 2개를 묶어 나오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가 그 정책 기조로 그 다자녀를 갖다 3명에서 2명으로 좀 확대 완화시키자라는 그 기조가 있었어요. 네. 그걸 계기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서울시 조례 중에 과연 그 다자녀, 2자녀로 갈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 했더니 6개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 이번에 5개가 가결이 되고 그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접근했던 게 뭐냐면은 네. 가장 쉬운 게 그 서울에 보면은 서울 상상나라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입장료가 4,000원인데 2자녀로 되면서 면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2자녀의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으로 하면은 4, 46, 16,000원이죠. 네. 그 기본이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용 주차장이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공용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이 마음 편안하게 가서 무료로 입장을 하고 그 주차료도 반값으로 이제 할인받고 그러면 물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16,000원 뭐 크게 비용이 아니겠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게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가족 자연 체험 시설이라고 그 폐교된 학교들을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에 대한 그 가족 자연 체험 시설의 사용료를 또 30% 감면해주는 이게 있어서 가족들이 가서 한번 잘 이렇게 그 캠핑도 하고 놀다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 말을 왜 꺼냈냐면은 네네. 이 5건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와닿지는 않아요. 큰 비용은 아니죠. 예. 그래서 나온 부분이 출산과 양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제 13세에서 18세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자녀 그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서 그 창구를 연 거예요. 열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택 공급,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양육,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 네네. 그다음에 그 세금 감면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는요. 그 조례에 모두 다 담았습니다. 담을 수 있는 거 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갖다가 이제 발의가 된 거죠. 네. 저도 이제 아이 둘을 그러니까요. 키웠지만 정말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와닿아요. 뭐 애는 많이 날아오는데 낳을 수가 없어요. 걱정되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생각할 때 애는 안 낳아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많거든요. 많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노벨상 받습니다. 노벨상 받습니다. 국회로 가시죠. 모든 영역을 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건 당장의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여러 불안들까지 당겨서 오는 이런 예기 불안이 있어서 마음의 자궁 자체가 닫힌 거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나는 여기서 놀아도 되고 편안하게 충분히 살 수 있고 심지어 내 다음 세대까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대한 안전한 펜스 이런 울타리들이 갖추어지면 그때 그 안에 삶이 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조례라서 이런 조례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네. 특별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조례가 다른 조례들하고 함께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 그 울타리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 갑시다, 우종 씨. 아니 근데 피곤해가지고요. 지금 애 보느라 피곤하고 와이프도 피곤하고. 근데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좋은 게 낳는 사회가 아니고요. 낳고 싶은 사회를 맞아.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그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들 겁니다. 네. 세까지 가져가요, 세까지. 들겠죠. 들어야 네, 돼요. 의원님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맞아. 네, 예, 지금 약간 희망을 좀 갖거든요. 네네. 살짝 말씀드리면. 네, 자 와우. 그러면 과연 이 조례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서울 잡는 나라요. 세 명 아기를 낳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 보니까 보통은 많으면은 2명, 이제 적으면 1명 이렇게 낳기 때문에 혜택이 좀 늘어나면은 그만큼 좋지 않을까. 요즘에 아이들 잘 안 낳기도 하고 낳아야 하나 낳는데 2자녀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 역학을 이용해서 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친환경 에너지 전시예요. 교육적으로 효과가 많은 전시입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무료가 되면은 관람객 수가 많이 좀 늘어나겠네요. 관람객 수가 부분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쾌적한 이제 관람과 체험할 수 있는 데서 조금 제약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쾌적하게 체험을 한다면은 무료가 되더라도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서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전시의 질과 안전을 그렇죠. 위주로 해서 네. 무료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면 또 좋은 관람객 맞이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네요. 공감이 되네요. 재밌겠다. 외국인 아동들도 많이 와서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뭐 난방비부터 여러 가지 지금 그 가정의 부담이 큰데 이렇게 전기료, 난방비, 뭐 교육, 보육비 이런 교통비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가정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지 이제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혜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출산율이 뭐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긴 해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작은 거 하나씩 먼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인데 솔직히 아이는 많이 낳아야 되지만 딸 봐서는 진짜 못 낳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짜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아이 키우기가. 조금만 더 배려를 사회에서 좀 해주시면 맞아요. 저 어머님 얘기가 너무 와닿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의견도 들으셨는데 어떤 네. 느낌이 드세요? 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례에 대한 방향은 좀 잘 잡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그 언론의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도 지금 오늘 지금 나왔던 내용과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례 발굴할 게 있다 그러면 발굴해서 그 시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기다려온 조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누를 준비. 의원님 좋아요. 좋아요. 누를 예, 준비하시고 네. 귀를 쫑긋 귀 쫑긋. 자, 김재영 의원의 조례 상품 판매 시간 쇼호스트 전효실 씨와 함께 판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의원의 조례 서울 라이크 커머스 스틸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기초체력 같은 조례고요. 확 낮춘 다자녀 기준 확 올린 다자녀 혜택 올려주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울타리 같은 정책입니다. 좋아요 선택 시 가정은 물론 국가 미래까지 책임지는 1+1 보자. 와우. 와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정희 의원님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판매할 핵심 조례 상품은 다자녀 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완화하고 전기 난방비, 양육, 보육, 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듣는데도 막 낳고 싶어지네요. 낳고 싶다. 지금요? 아니 이제 Right now. 시청자분들이 막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혜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구성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조례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 혜택을 늘렸습니다. 가족 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4,000원 무료, 와우. 제대열 공급 비용 면제, 공용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정희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과 시청자분들이 완판해 주셔야 하는 간절한 이유 어필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상향 완화시켜서 해야 우리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 설명은 여기까지 주어진 5분이 다 지났고요. 자, 그러면 이호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유사한 조례들 같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쪼개져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들의 해처 모여를 좀 해가지고 중복 지원 혹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들도 함께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죠. 지원 대상과 혜택이 어디까지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충분히 교감을 해서 부족한 조례가 있다면 더 만들고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양 의원의 이 조례 상품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도 댓글란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김재양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 의원으로서 안전과 저출생 부분, 그다음에 기후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슈가 돼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의원, 그런 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지다. 예. 와우.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 김재양 의원님의 조례 상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번 상품 여러분 눌러주셔야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서울이 변하고요. 서울 시민이 편해지고요. 서울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관심 오늘 확실히 한번 표명해 주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